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스미스가 줄거리를 얘기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이렇게 리가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다니고 있는 와중에 보석금을 내준 브로커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는 집이 압류돼서 경매로 넘어간다는 정보를 들려주죠. 리는 급박해진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아버지의 죽음이라도 증명하기 위해서 일련의 사건의 배후에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마을의 유지인 썸 밀튼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만남을 거부당하고 그 사람의 집까지 찾아가지만 이전에 만났던 메랍의 패거리에게 납치를 돼서 린치를 당합니다. 다행히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티어드롭이 와서 리의 신병을 인수해가죠. 티어드롭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별 인물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나중에는 보호자 역할을 거의 해준단 말이야. 조카라는 그런 신분이 있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샘솟았나 봐. 그런 것 때문에 티오드롭이 그렇게 된 것 같고, 린치를 가한다는 거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암묵적인 힘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작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드러내진 않았던 그 암흑 세력이 잠깐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 장면이 인상 깊었던 게, 다 당해놓고 나서 제니퍼 로렌스가 쳐다보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절하다기보다도 담담한 표정으로 갔다가 헬미 딱 그러니까 뭔가 땡 하는 거야. 그냥 내 머릿속에선 저게 쟤네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관객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건지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이야기까지도 안 갔었거든. 두 번째 봤을 때 그 느낌이 좀 들었었다는 거야. 처음에 봤었을 때는 여기에서 딜리트 키를 딱 눌렀지. 린치 당하기 전에. 나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감정적으로 크게 이입은 안 됐어. 그래서 왜 이 영화가 크게 이입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 이유를 좀 따져보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 말은 이 영화에서 나오는 사건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자크 지역을 직접 취재한 사람이 소설로 쓴 거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지. 근데 그와는 별개로 이 영화 자체가 완전히 픽션으로만 받아들여진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 왠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마을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생생한 인물로 다가오질 않아. 그냥 마을 사람들은 말만 마을 사람들이지, 사실 일반적인 느와르 영화나 갱스터 영화에 조폭이나 야쿠자 이런 거가 크게 다를 게 없어. 대부에 나오는 마피아들이나 아니면은 신세계 이런 데 나오는 정청 패거리 이런 거가 크게 다를 게 없단 말이야. 어떤 마을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인간성, 개성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대한 악의 일부로서만 존재할 뿐이란 말이야.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되려면은 나는 이랬어야 됐다고 생각해. 마을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이미 관객이 그 지점까지 보면서 충분히 알고 있어. 이 린치를 당하는 장면까지 그 린치를 가하는 마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주인공도 그 사람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이게 딱 보여줘야 돼. 그 다음에 린치가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1시간 정도 러닝타임 동안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인물로서 다가온 인물이 갑자기 돌변해서 마치 병균을 처리하는 백혈구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이게 충격이 되는 거잖아.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더 헌트 같은 영화고, 더 헌트 같은 경우 보면은 초반부에 친구들과 아주 화기애애하고 혈기왕성하게 노는 장면들 보여주다가 그 친구들이 이 주인공을 린치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사이에 전복감을 우리에게 주잖아. 이와 또 비슷한 영화가 일본의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가 있어. 그거 같은 경우에는 고려장에 대한 영화거든. 굉장히 척박하고 먹을 거 없는 마을에서 노인들은 생산 능력이 없는 존재니까 때가 되면 고려장을 해서 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괴물처럼 그려지지 않거든. 나름의 삶이 있고 구체적인 배경 스토리가 있고 각각 어쩔 수 없는 개인들이란 말이야. 이런 거를 계속 영화 내내 보여주면서 그렇게 부모를 버리는 행위의 비도덕성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치열함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서 충분히 조화가 된단 말이야. 근데 윈터스본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 린치하는 사람들 카메라로 잡아주지만 누군지 몰라. 그냥 얘네들 나무 인형 이런 걸로 나와도 사실 무방한 거지. 근데 그런 아무 개성 없는 사람들에게 리가 린치당하고 박해받는 장면이 나오니까 사실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
뭐 그 점에서 이런 마을 사람들의 캐릭터를 좀 더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그런 컷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나도 스미스 의견에 격하게 동의하고 너랑 나랑 같이 봤던 영화 중에 그 일자리 구하는 여자 로제타. 나도 나- 그 생각했어. 내가 이 영화 맨 처음에 봤을 때 소녀가장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맨 처음에 사전 정보 전혀 없이 봤거든. 그래서 프랑스 영화 중에 로제타를 생각을 했지. 로제타는 되게 그 인간관계가 좁잖아.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도 명확해지고. 근데 스미스 말처럼 등장인물도 가뜩이나 많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처음부터 얘기해주는 건 단지 얘가 소녀가장이다. 얘가 좀 어렵다.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대부래. 만났는데 친한 사람이었대. 만났는데 아빠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래. 이러다 보니까 마치 그냥 내가 게임하는 느낌이지. 게임 딱 시작하면 퀘스트 받으면은 의무적으로 내가 퀘스트 해결해야 되잖아. 맞아. 내가 경험치 얻으려고. NPC한테 얘기하고. 아무런 내가 감정 없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대화하거나 같이 전투하는 걸로 하면서 그냥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식의 느낌이지. 스미스 말대로 뭔가 이 사람들의 사전적인 주인공과의 어떤 관계였는지 그게 더 필요하다는 거지. 물론 둘의 말이 맞다고는 생각을 해. 맞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 감독이 의도하고자 하는 게 입혀진 거를 너무 많이 부각을 하고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 감독이 그냥 자기는 입체적인 것보다는 평면적으로 그리고 제니퍼 로렌스가 거의 원톱인 거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1인칭 시점으로 그냥 쭉 걔를 갖다가 계속 극을 이끌고 가다가 보니까 그냥 걔네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얘한테만 집중하고 싶다라는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냥 감독이 그렇게 의도치 않았나 싶어. 그런데 사람들의 대중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조금 지루하지 않느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좀 컸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명주 의견에 또 동의할 수 있는 게 이건 감독이 무조건 의도한 거거든. 그 사람들의 배경 설명을 안 한 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감독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제니퍼 로렌스가 처해 있는 그 각박한 현실이랑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거대한 악과 해피엔딩인지 어떻게 이거를 좋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그 마지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그거에 더 집중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등장인물은 자신의 관계를 좀 더 투명하게 그 전에 얘기를 해줬었어야 돼. 특히 중간에 대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바뀌잖아. 완전 너 안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끝에 와서 도와주는 것까지. 근데 이 사람 하나 가지고는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 그리고 절친이라고 느껴지는 그 결혼한 친구 있잖아. 결혼한 친구도 뭐 내가 원래 알던 너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이러다가 또 트럭 갖고 오니까 아 이제야 내가 아는 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않을까. 그 대사를 보니까 둘이 관계가 깊었을 것 같아. 어렸을 때 친구고. 근데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난다 이거지. 그리고 나는 이 영화가 주인공에게 집중하겠다 이거는 변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러면은 배경을 굳이 미주리 오자크로 잡을 필요가 없어. 그냥 LA도 잡으면 돼. 아니면 뉴욕으로 잡거나. 그래. 미주리 오자크로 잡았고 이 컨트리 느와르를 기획했다면은 이 마을의 특성이 드러나고 이 배경의 장점을 살려야 돼. 그럼 이 배경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은 뭐냐? 우리가 시골과 컨트리에 대해서 가진 이미지가 있잖아. 뭐 인심 좋고 끈끈하고 공동체적이고 다 가족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않다는 거. 그게 시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란 말이야.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아까 말한 더 헌트고, 도그빌 같은 영화도 보면은 마치 혈족 같은 마을 공동체가 개인에게 어떤 폭력을 가할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 그리고 좀 전에 말한 나라야마 부시코, 모두가 서로를 알고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잘 보여주면서 마을의 표층적인 모습, 안락하고 목가적이고 인심 좋고 인간적인 이런 모습의 이면에 심층적으로는 인간의 추악함, 원죄적인 모습, 욕망,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겠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폐쇄성, 폭력, 이런 걸 잘 보여준단 말이야. 뭐 김봉남 살인사건 이런 것도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시골이 가지는 배경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마을 공동체, 폐쇄적인 공간, 작은 사회라는 공간이 어떻게 개인을 갈아버릴 수 있는가, 이거를
선명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마을 공동체의 폭력이 아니라 그냥 알 수 없는 쇠망치의 폭력 같단 말이야. 뭐 LA 갱스터의 폭력이고. 그 점에서 마을에 대한 묘사는 이 감독이 포기를 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무조건 했어야 되는 측면이었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배경을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사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어울리게끔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누아르로서 만약에 배경이 도시나 그런 차가운 인간관계에서 정말 바로바로 끊을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 그려진 영화였다면은 오케이 할 수 있어. 왜냐면은 흔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바로 대입이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영화 또 인기가 있겠지. 뭐 웹툰이 더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이 사람들이 따뜻하고 승사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지만 알고 보니까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걸 통해서 그 근원에는 악의 뿌리가 있는 거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잘 처리를 못했지.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 그래서 더 보는 내내 아 이건 시골 배경이기도 하고 뭔가 부연 설명을 좀만 더 해주면 좋겠는데 부연 설명을 오히려 안 해주니까 지루한 느낌. 답답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게 픽션으로만 받아들여졌지 철저하게 이건 영화고 그냥 가상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이 됐지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 영화를 보면서. 아니 난 그냥 딴 얘기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골적인 배경이라든가 그런 걸로 하면은 웃긴 코미디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호러로 몰고 간단 말이야. 자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뭐 삶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식으로 전파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작 이런 영화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몇 개는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런 배경에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시골적인 배경에 누아르라든가 그런 게 별로 없거든.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 그런 거밖에 이제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것과 부각이 돼서 그런가? 김봉남 살인 사건도 솔직히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봤을 거야.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생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처음에 봤었던 사람들이. 아 뭐 김봉남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부연을 달자면 그냥 상업 영화인데 예술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이런 영화는 분명 아니지만 이 영화에도 쓸만한 구석이 있어. 물론 이 영화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입체적인 캐릭터로 나오진 않아. 보면은 이 새끼들이 진짜 디테일하게 개새끼들이라는 거를 잘 보여주잖아. 그러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감정이입할 수 있게 되고 굉장히 뻔한 복수극이고 그냥 이거는 복수의 쾌감만을 보여주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청량한 맛이 난단 말이야. 시원하다는 맛이 들고 이거 사이다다. 요즘에 얘기하는. 근데 윈터스본에서는 그런 구체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미 건조한 애매모호하고 거하게 무지무지하고. 폭력 이거밖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고 그 점에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 다음 스토리를 좀 더 진행해보자면 이렇게 린치를 당하고 집에서 간신히 치료를 받은 리는 어떻게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군입대를 희망을 합니다. 하지만 거부가 되죠. 가족들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티어드롭이 찾아와서 마을이라도 돌아보면서 어떻게 실마리를 찾아보자 라는 제안을 해오니까 함께 마을로 가게 됩니다. 큰 소득은 없어요. 하지만 그 청설모 얘기를 했는데 가죽을 벗겨서 거기에서 장면이 나오거든. 동생들이 한번 해보라고 리가 시키거든. 그런 거를 보면은 리가 린치까지 당한 상태에서 완전 불안정한 심리 상태잖아. 아니 잠깐 그 다람쥐 가죽 벗기는 거는 훨씬 앞이야. 훨씬 앞이냐? 그 뒤에도 한 번 나오지 않나? 그 다람쥐 나오는 거는 흑백 영상으로 TV에서 사람들이 숲을 벌목하면서 숲이 파괴되고 있고 다람쥐들은 그곳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뭐 이런 영상을 리가 보는 거지. 내가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그런 걸 갖다가 좀 했었던 것 같고 나는 그 흑백 영화 지금 나와서 얘긴데 나는 그거 보면서 이거 왜 집어넣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 나는 그게 좀 의문부로 들더라. 뭐 그거는 벌목한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 벌벌 떠는 다람쥐가 자기 신세 같다고 이런 거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텐데 내가 그 의도까지는 캐치를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 그리고 티어드롭이 본격적으로 그 리를 도와주면서 전개를 해나가는데
나는 그 군입대 하는 거 장면 보면서 웃긴 것 같아. 그 둘이서 대화하는데 너는 뭐 나이도 안 되고 뭐 부모님 모셔오라고 그러는데 뭐 부모님도 편찮으시고 뭐 그런데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되게 무미건조하게 대화가 진행되는데 뭔지 모르게 나는 웃기더라. 나는 사실 티어드롭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나 싶어. 굳이 이 인물을 그렇게 비중을 넣고 강조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 그냥 리라는 개인이 마을공동체라는 튼튼하고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서 어떻게 박살나가는가 이거를 잘 보여주면 되는 건데 굳이 티어드롭이 끼어들어서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여지나마 주고 이런 게 굳이 필요한가 싶었어. 그냥 이거는 리 혼자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서사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 딴 쪽에서는 그 티어드롭 같은 그런 인물이 갱생하는 모티브를 뭐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됐었던 게 있었대. 리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뭔가 자신이 무의미하게 보냈던 뭐 삶을 갖다가 조카한테 쏟아부으면서 자기도 참회를 하고 진화를 해가는 그런 걸로 좀 부각되기를 좀 바랬었나 봐. 그런 게 좀 있어서 쓸모없다기보다도 나는 그냥 어느 정도는 필요했다고 보는데 그거를 모두 리가 했어도 무방하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쫓아가지고 차에서 검문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총격전이 벌어질 뻔한 상황이 발생하잖아. 근데 그때 티어드롭이 위협해가지고 경찰관 쫓아내잖아. 근데 그거 리가 해도 되는 거잖아 사실. 리가 하는 게 좀 더 영화의 주제나 소재를 살리는 방향에도 맞고 이 17세 이 소녀가 이제는 경찰도 쫓아내네 이런 느낌이라도 좀 있잖아. 근데 뭐 이거 티어드롭이 와서 지켜줬다 이거 뭐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거든 내가 보기에는. 굳이 왜 이런 캐릭터를 넣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 혼자서도 잘해요를 갖다가 생각을 많이 했나 봐. 그런데 어느 정도 조력자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 거지. 나 그리고 그 경찰관도 되게 웃기더라고. 대화도 그렇고 그 경찰관이 와서 소식 같은 거를 전해주는데 하수인 같아 그냥. 딱 보자마자 집사 같고 몇 번만 대사 쳐주고 티오드롭이랑 그 백밀러 사이로 그 대치하는 게 한 번 있었잖아. 그런데 그거 보면서도 데스킨이 대사를 날리는데 아 뭔지 모르게 긴장이 돼야 되는데 웃기는 거야. 계속 그 무표정에서 나오는 뭔가가 그냥 나는 웃기더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좀 있어. 오묘하다고 해야 되나? 대사 날리는 게 어벙하다고 해야 되나? 마지막에도 리랑 얘기하는 것도 좀 난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 얘만 나오면 무슨 개그 코드도 아닌데 왜 이렇게 웃기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 뭐 그 캐릭터는 이 마을이 경찰도 국가 권력도 개입할 수 없는 폐쇄적인 공간이다라는 걸 잘 보여준 뭐 이런 거지. 이 영화의 설정 자체가 아버지는 경찰에게 마을 사람들의 마약 판매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줬다가 그게 알려져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배신자로 몰려서 죽은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경찰은 그걸 보호해주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비빌 언덕이 없는 이런 절망적인 작은 사회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소재지. 그러니까 얼빵에도 사실은 잘 어울리는 거고 좀 더 경찰이 병신 같아야 오히려 잘 맞는 뭐 이런 영화가 아닌가 싶어. 결말까지 나아가 보자면 네. 자신을 린치하는 데 주도했던 메랍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하체가 있는 장소로 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리는 아버지의 절단된 양팔을 손에 넣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경찰에게 제출해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리의 집은 경매로 넘어가지 않고 리는 동생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목에 부합이 되는 장면이 호숫가라고 해야 되나? 손을 잡으면서 사체에서 차가움을 느끼지. 윈터스본이라는 그 자체가 차가운 그냥 뼈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사체라는 것도 그 장면에서 부합이 되는 것 같고 손을 잘라서 가잖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그걸 끌어가지고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손만 그렇게 잘라서 갔는지 잠깐은 생각은 해봤는데 모르겠어. 해석 같은 거 나오는 거 봐도 저게 맞는 소린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 그 시체를 인양해서 가져가면 그 부검해가지고 사인을 밝혀내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양팔만 가져가면 깔끔하잖아. 그렇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확실히 좋기는 좋나 보고 나 이제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에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거는 조금 물론 노래가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생뚱맞지 않았나? 여유로움을 찾아서 그렇게 치는 건지 나는 그런데 그 전에 보상금 받으면서 해피엔딩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끝낸 것 같거든. 뜨뜨미지근하게 결론을 지은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보면은 참 그 손 잘리는 장면은 진짜 잔인하지. 그거는 한쪽만 잘라 그러니까 두 쪽까지 잘라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을 팔고 나서 영화가 어떻게 끝나려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대부가 몇 마디 말을 하고 끝나게 되는데 끝에 와서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솔직히 힘들어. 한 번 봐서는 솔직히 쉽게 이야기가 어려운 영화인 게 뭐냐면 내용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내용에 딸려있는 미장센들을 해석하고 어떤 게 이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건지 집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야. 인터넷에 올라있는 리뷰 글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글들을 읽으면은 아 이래서 이랬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내가 봤을 때 와닿아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 점에서 한 번밖에 못 봤을 때 참 이거 마지막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좀 싶기는 했어. 근데 다만 그 얘기는 하고 싶었던 건 알 것 같아. 아버지의 죽음과 팔을 팔아서 지금 가정을 지키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건가? 아, 아빠 죽었으니까 그 증명해서 우리 이제 집 안 넘어가고 가족 지키고 살 수 있다. 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 그거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 결국에 이 영화는 어느 쪽에서는 미국의 사회를 비판하는 영화라고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결국 그렇게까지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맞는 것인가 미국에 대한 비판이 담긴 영화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는 있어. 근데 다만 그렇게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살아야 되는 그 척박한 현실이구나. 말 그대로 스미스가 말한 대로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픽션으로 느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와닿질 않아 사실. 뭐 리뷰글을 봐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랑 내가 그 현실과 그 문제가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랑 굉장히 다른 거잖아. 그런 느낌의 영화라서 마지막까지 조금 미적지근했어. 여기서 들리는 악기 연주와 전에 다뤘던 블라인드에서 나왔던 그 음악과 그 눈을 다시 찔러서 장님이 되어버린 주인공의 얘기하고자 하는 엔딩은 참 같은 노래로 엔딩을 맞이하지만 되게 다르지. 이 결말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리를 아버지의 시신으로 인도하는 것이 여자들이라는 점.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이고 꼰대적인 마을 공동체가 등장하고 남성들이 등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극을 이끌어나가는 건 여자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건 어느 정도 의도되었다고 생각해. 리가 썸 밀튼을 찾아갔을 때도 리를 린치하는 거는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고. 아, 그때 대사 날린 게 생각난다. 우리가 알아서 한 거예요. 남자가 때리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리고 리를 아버지의 시신으로 데려가는 것도 그 여자들이거든. 이거는 남자들이 리를 린치하고 남자들이 리를 아버지의 시신으로 데려가줬으면은 이거는 마을의 공식적인 룰이고 법령이 되는 거야. 공식적인 조치가 되는 거지. 근데 여자들이 걔를 때리고 여자들이 걔를 아버지에게 데려다주고 이러면은 비공식적이지. 그치, 비공식적이고 여자들끼리 하는 소일거리 같은 느낌. 그런 거지. 마을 공동체의 정규 멤버가 아닌 사람들끼리의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리를 아버지의 시신으로 인도하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면은 마을의 금기를 깨는 거잖아. 얘는 마을의 배신자고 절대 상종해야 될 놈이 아니고. 근데 이걸 여자들이 처리함으로써 덮어두고 쉬쉬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덮어두고 쉬쉬할 수 있는 거리가 실제로는 영화의 전체를 구성하는 거거든. 말하자면 빙산의 일각 밑에는 훨씬 더 큰 빙산의 그 뿌리가 있는 거잖아. 물에 잠겨있는. 마치 그것처럼 남자들의 세계에 가려져 있는 여자들의 세계가 훨씬 더 영화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지. 이것과 비슷한 게 로버트 알트만의 고스포드 파크라는 영화가 있어. 그거는 남녀 구도보다는 이 상층 귀족과 하층 하인들의 갈등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영화지만 그걸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귀족들의 세계가 나오지만 사실은 마쿠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하인들이 처리하는 뭐 이런 일들이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고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마초적인 이런 남자들이 지배하는 미국 컨트리지만 사실은 여자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부각시켰던 것 같아. 그 점에서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 영화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신병 길들이기 영화가 아닐까. 그런 거지. 신병 딱 왔어. 얘는 완전 외부자잖아 원래. 이 공동체 안에 편입돼 있는 존재가 아니야. 군대원이 아닌 거지. 근데 얘를 마을에 편입시켜야 되고 군대에 편입시켜야 되고 이 군부대의 일원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린치를 가하는 거고 신고식을 가하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 그런 것과 비슷하게 리도 이 마을 사람들에게 신고식을 당한 거라고 보면은 딱 적당한 것 같아. 그 신고식을 행하는 거는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이런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라 같은 병사들, 같은 여자들 뭐 이런 거였다는 거고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슬슬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를 해봅시다. 그래요. 언제나 그랬듯이 나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별점 3개 반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함정 카드에 걸려서 내가 맨날 스미스한테 놀아나고 있구나. 근데 난 쩌리가 아니에요. 진행자 씨 난 쩌리가 아니라고. 네. 어쨌든 간에 아니 잠깐만 나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뭐 자기가 아니 진행자가 저번에 얘기한 게 나는 거슬려서 그랬단 말이오. 뭐라 그랬는데? 쩌리라고 그랬잖아. 쩌리. 우리는 쩌리라며. 이 사람아. 근데 너한테 너한테만 쩌리라고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나도 쩌리라는 얘기인데. 난 쩌리가 아니에요. 자기만 피해보는 것처럼 얘기하네. 웃기려고 얘기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린치를 당하는 제가 윈터스 분을 보면서 느낀 바는 일단은 제니퍼 로렌스가 어린 적 시절에 어떻게 연기를 했을까라고 궁금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내용 자체가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내가 딜리트 키를 눌렀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광고도 좀 보면서 컨택을 한 다음에 보셨으면 좋겠고 거의 픽션이라고 둘 다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물론 원작도 있고 그러니까 정훈이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실제로도 일어났을 수도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이야기가 될 만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세상에 뭐 이런 일이라든가 아니면 궁금한 이야기 Y라든가 그런 데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꽤 있거든. 그런 거를 한번 영화화해서 한국에서도 한번 해보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입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 장점만 집어넣어가지고 만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이런 영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면서 저는 마무리. 나는 원작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원작을 내가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원작에서 가져와야 되는 소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감독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감독 자체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 내용도 좀 많이 뒤섞여 있고 감독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해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보면서 여지를 줘야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해석할 여지마저 좀 많이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제니퍼 로렌스의 초기작이고 이런 종류의 연기는 요즘에는 전혀 안 하는 연기잖아. 현실의 각박함에 눌려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 뭔가 가족을 이끌어야만 되는 소녀 역할? 뭐 사실 지금 소녀 역할 하기도 나이가 있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내를 위한 시간이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 스릴러 요소만 빼면 사실 지금도 뭐 그런 연기는 할 수 있을 테니까 상업적인 영화에서만 보던 모습 말고 지금 이런 연기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이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았나 싶었는데 내용이 아쉬워서 연기가 더 빛을 발하지 못한 점이 조금 더 아쉬운 것 그럴 같다.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점은 3점 정도. 이 영화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면은 아웃사이더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주인공인 리 자체도 17살의 청소년이고 소녀 가장이고 완전 주변인이잖아. 마을에서도 주변인 신세고 아웃사이더고 뭐 왕따에 가깝고 그런 사람이 단단하고 강팍한 마을 공동체와 대적을 하고 관계를 이뤄나갈 때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가 이 영화의 화두가 되는 뭐 이런 것일 텐데 그 과정에서 여자들의 스토리를 내세운 것도 괜찮았고 리가 어떤 식으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미주리 오자크 지역의 생활은 어떤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거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의 구체성이 좀 더 표현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점.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생한 개인으로 와닿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리도 익히 안다는 거 우리가 알고 그런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이 리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보여줬다면 좀 더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내가 직접 현실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마. 결국은 리도 이 마을 공동체에 편입이 된 거잖아. 공범이 된 거고. 뭐 그 점에서 아마 리도 자신을 린치했던 그 여자들처럼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여자들도 아마 리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별점을 매기자면 3개 반을 주고요. 아까 말했던
제가 생각하는 아쉬웠던 점이 좀 더 갖춰졌다면은 훨씬 더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천받은 영화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만약에 리아님이 좋아하시는 영화인데 우리가 내리깎는 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실까봐 많이 걱정이 돼요. 그냥 우리가 얘기한 거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라니까. 자기 생각을 갖다가 다 표출하는 게 우리 방송의 모토 아니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지, 자식아. 뭐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뭐 좋겠어요. 나는 저는. 명수 말대로 나는 솔직하게 얘기한 거고 뭐 나는 사실 더 헌트나 나라면 부시코가 윈터스본보다 재밌었기 때문에 뭐 난 할 말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마도 아량이 한참 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좋아하시는 영화의 취향을 우리 개개인적에 얘기를 했다고 쳐도 기분이 많이 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우, 다음 주 플롯은 난데, 아우 걱정된다 또. 아우 또 걱정된다. 아우. 만약 불만이 있으시면 나오세요. 같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죠. 아니 이 들어드릴게요. 이야기에 불만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라니까요. 저 상대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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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는 다 상대해드릴게요. 복싱 아니야 무슨? 뭔 복식이야 복식은. 네, 하여튼 저희가 윈터스본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단지 진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정말 막 저희가 막 엄청 분석을 해서 이 영화는 정말 안 좋은 영화예요 막 이런 식이 아니라 단지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이 좀 섞여 있는 거라서 그냥 난 절대 나쁜 영화로 생각 안 하고. 나도 그렇다고 말 안 했어요. 나. 그렇게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플롯을 짜온 게 아니라서 더 조심스럽네요. 불만 있으시면 나오세요 하여튼 언제든 네, 환영이니까요. 자 오늘 저희의 영화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